이번에는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4번입니다. 신장식 수석 대변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저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네, 네네. 저희도 잘 들립니다. 자, 네. 우리 신장식 후보님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예, 뭐 그래도 지역구에서 선거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네. 예, 비례 후보들은 바쁘다고 말하는 게 죄송스럽죠. 지역구 아, 후보들한테는. 그렇습니까? 네. 요즘에 조국 네. 혁신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세를 다니면서 느끼는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의지와 에너지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더 많은 의석수로 그리고 더 좋은 의정 활동으로 더 선명한 정치로 보답해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있을까? 더 간절히 그러려면 이제 힘이 더 필요하니까 네. 더 많은 의석을 주셨으면 좋겠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저희가 좀 아까 저 천하람 위원장과 이제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네. 막 이동하는 차량 아니니까 뭔가 네. 더 굉장히 열심히 한다. 좀 간절하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우리 저 네네. 신장식 변호사님은 지금 너무 편히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아유, 지금 아침에 방송을 3개를 했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예, 유세 현장 잠깐 나갔다가 다시 네네네. 여의도 당사로 들어와서 아, 그렇습니까? 인터뷰하고 또 나갑니다. 저희 방송도 좀 나와주시지. 네, 지금 여기 예. 최은경 기자도 함께 나와 네네.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그러셨구나. 네네. 예. 아유, 하여튼 시간이 뭐 이렇게 중간에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실내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서 네. 네네네. 실내에 들어왔는데 아.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좀 들어오셨구나. 불안정하더라도 바깥에서 할 걸 그랬나 봐요. 아니 그 조국 혁신당 네. 열풍이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례 명단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실제로 당내에서는 몇 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25번까지 있는데 네네. 그러려면 50% 이상 득표를 해야 됩니다. 네. 사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저희들이 이전에 계속해서 10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며칠 전부터는 10석 플러스 알파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알파의 수를 좀 많이 늘려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국민들께 전하고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 비례 의석이 저희들은 뭐 비례만 출마를 시켰으니까 46석입니다. 네. 그 46석 중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에 찬성하는 야당들의 당선자 수가 그 3분의 2인 31석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아. 그게 조국 혁신당이 생각하고 있는 네. 목표입니다. 범야권이 46석 중에서 31석 이상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30%, 3분의 2 정도를 이제 득표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예, 3분의 2가 31석이더라고요. 네네네네. 지금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염원 같은 것도 많이 담겨 있다고 혹시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그 큰 전제로 보자면 사실은 사전 투표율이 냉정하게 보자면 본 투표에서 사전 투표율이 많이 상쇄가 됩니다. 사전 투표 때 뭐 상대적으로 호남 같은 경우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네. 전남이 아마 거의 대구 지역의 절반 가까이, 2배 가까이 그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또 본투표에 되면 대구 지역이나 이런 여러 군데서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다만 호남 지역에서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을까를 놓고 보자면 네. 사실 지역구 후보를 박빙 선거라서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호남 지역의 네. 투표율 높은 거는. 그것은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선명하게 전국적으로 호남에서 많이 밀어줄 테니 전국적으로도 많이 득표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사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 지역구를 돌아다니실 때 기준이 있나요? 가장 많이 가신 지역이 어느 곳인가요? 조국 대표님이. 조국 대표님이 가장 많이 가신 지역은 부울경, 부산 쪽하고요. 네. 서울로 보자면
동작구를 두 번 동작을 가셨을걸요. 네, 많이 네, 가셨죠. 네. 동작을 네, 특별히 네, 네. 이제 가신 이유는 거기 이제 후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뭐 나경원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국민들이 4월 10일 이후에 보고 싶지 않은 후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그리고 접전지 네. 위주로 갔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재판 받으러 가셨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나경원 후보 소위 빠루 재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네. 이 재판은 패스트트랙 지금 당시 1심이 재판. 4년인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나요. 네. 이거를 왜 이럴까요? 아, 왜 이렇게 정말 재판을 이상하지 끄나 않나요? 오래 끄나. 네네네. 근데 이제 예. 동작을로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동작을을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는 그래서 같이 스텝을 좀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 아니냐는 분석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면 뭐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근데 처음부터 작전을 짜고 보조를 맞춰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 요때 여기 가요, 요때 저기 가요 이런 건 안 합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국회에서 정말 보기 싫은 분들이 있을 법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당선될 수도 있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토요일 날 강릉에 다녀왔단 말이죠. 네네. 강릉에 네. 네, 강릉시 그 누가 뭐래도 친윤이고 이 전성동 정권을 의원이는. 탄생시키는데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네. 네네. 그 토요일 날 가기 전부터 본인 페이스북에 조국 혁신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쓰시더니 일요일 날은 급거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네. 기자회견을 예, 하셨죠. 네. 기자회견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예, 나름 유효타가 되고 있구나. 아. 저희들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내부적으로 당 내부적으로. 아.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온 지역의 후보님들의 기동을 보면 반응을 효과가 보면 있나 효과가 보다 있었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타겟이 원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2조 심판론에서 조국 대표까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200석을 주면 뭐 사면도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다라는 식으로 빗대어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좀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검색량을 살펴보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더 많이 언급했느냐 이재명 조국 중에서 네네. 조국 대표를 더 많이 언급했더라고요. 그래요? 조국 대표를 더 많이 언급했어요. 네.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초조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네. 왜냐하면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다면 실제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급하시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좀 헛웃음이 나왔는데요. 네. 사면권은 대한민국의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이재명 사면할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재판 1심도 안 끝났어요. 네. 언제 사면을 한다는 겁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법률가로서의 기본 상식도 바탕에 두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조금 법률가로서는 말씀이 지나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히읗자 들어간 사람 언급하셨는데 이분은 국제적으로 그 히읗자 들어가는 독일의 독재자 네.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네. 굉장히 그 반인권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인식으로 있습니다. 저희 비례 후보 중에 남지은 후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폴란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네. 폴란드에서는 그 이름자를 거명하는 것 자체로 반인권적이다라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만큼 인류사의 트라우마를 네네.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들어서 조국 이재명을 이야기한다? 국제인권이나 국제 역사부터 다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비대위원장님, 한 비대위원장님 네네. 아무리 급해도 네. 언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네.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책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사회연대 네네. 임금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네, 제대로 사회연대 임금제요. 네,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국식 사회주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회연대 임금제도 모르고 조국도 모르고 사회주의도 모르는구나. 첫 번째, 사회연대 임금제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북유럽 복지국가들입니다.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그리고 조국 그 대표의 책을 가불선진국이라는 책이나 네. 또는 DK 눈물 책 보면 사회권 선진국, 거기에 사회연대 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공격을 하려면 네. 제대로 한번 읽고 세계적으로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 임금제라는 게 뭐냐. 공장의 틀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공장의 담벼락 또 공장 내부를 뛰어넘어서 하후 상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노동운동 하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하후 상박이 뭐냐. 저임금 하층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는 두툼하게 임금을 인상하고 상층 노동자, 임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조금 적게 임금 인상을 하자. 이 개념이 이거를 사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회연대 임금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회연대 임금제가 무엇인지, 조국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소위 사회연대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우상박에 대해서도 이제 예를 들어 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복지를 통해서 이제 두텁게 뭔가를 보장을 해주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는 것으로 지금도 이미 그렇게는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기업이 적게 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주게 하고 혹은 많이 받는 사람들을 더 깎게 하는 이거는 기업의 자율성을 좀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비판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그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정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네. 말하자면 그 세제 혜택을 그 하후 상박됐을 때 상박된 적게 임금이 인상된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말하자면 소셜 웨이지라고 해서 사회적 임금을 통해서 하층 노동자, 개인 임금이 아니라 사회적 임금이라고 흔히 부르죠. 네. 개념상. 사회적 임금을 통해서 즉 복지를 통해서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사회연대 임금을 더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자면 스웨덴이나 북부 3인주의 국가들이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회적 기제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조합주의, 코퍼라티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과 기업가들, 네. 정부,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단순히 정부가 복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공부해왔고 그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인 합의 혹은 뭐 사회적 대타협 같은 것들이 선결 과제라고 아마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서 그건 뭐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네. 지금 오늘 오후 8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선거운동 계획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광화문 선거운동이 갖는 어떤 의미가 특별히 더 있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뭐 정치의 중심 혹은 뭐 많은 국민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의미로 정하신 걸까요? 미완의 촛불혁명 어찌 보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지금 평가되는 촛불혁명 다시 완성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2016년, 2017년 겨울 촛불을 들고 수백만, 수천만이 광화문에 모이듯이 후퇴한 민주주의, 후퇴한 표현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8시 광화문으로 모두 모여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번이시고요.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신 우리 신장식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